요즘 괜찮은 줄 알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급하고 작은 일에도 괜히 예민해지는 순간들 있으셨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숭이 띠는 삼재의 마지막 해, 바로 탈삼재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제는 흔들림이 멈추고 기운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는 전환점, 그 변화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이 바로 6월이에요.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흐름을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소망은 매주 축원 기도를 올려 여러분의 평안과 행운, 그리고 소원 성취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그 기도의 힘을 더욱 크게 만드는 응원이 됩니다. 총운 2025년 6월은 음력으로 경우월, 즉 금의 천간과 불의 지지가 만나는 시기입니다. 오행상으로 보면 화극금, 즉 불이 금을 제어하는 흐름이 만들어지죠. 원숭이 띠는 본래 지지상 금의 기운을 타고났기에 이 구조는 다소 긴장감 있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불이 금을 단련시켜 강철로 만들듯 이 시기에는 변화와 갈등이 오히려 강한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에요. 또한 현재 원숭이 띠는 삼재 중 마지막 단계인 탈삼재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의 흔들림이 마무리되고 정리되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씩 매듭 지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동안 버겁게 느껴졌던 일들 속에서도 이젠 뭔가 정리되어 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이번 달은 내면의 정리와 외부 환경의 정돈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좋은 달입니다. 불안했던 관계는 거리 조절이 가능해지고 흐지부지하던 계획들은 다시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6월의 불기운은 내면의 열정을 깨우고 경금의 결단력은 행동으로 옮기게 만듭니다. 이 두 기운이 맞부딪히는 6월, 원숭이 띠에게는 결정하고 정리하고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갈등 속의 정리, 그리고 정리 속의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혼란은 끝나가고 진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여름의 입구, 바로 그 시점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건강운.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강운부터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6월의 강력한 불의 기운, 즉 오화는 우리 몸의 엔진을 과열시키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특히 금의 속성을 지닌 원숭이띠 여러분에게는 이 열기가 폐와 대장의 건조함, 그리고 순환계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 건강관리의 핵심은 내 안의 열기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1944년 갑신생 원숭이띠. 어르신들께서는 이번 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기존의 순환기계 질환이 날씨의 변화와 맞물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렸던 손발의 부종이나 계단을 오를 때 느껴지는 가슴의 답답함, 순간적으로 눈앞이 아찔해지는 어지럼증은 몸의 수분과 혈액순환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는 것은 오히려 냉방병이나 관절의 뻣뻣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서늘한 아침 저녁으로 가볍게 산책하시거나 실내에서 천천히 팔다리를 움직이는 스트레칭으로 혈액이 정체되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수분 보충 역시 중요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의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보다 미지근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수분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1956년 병신생 원숭이띠.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의 정점을 지나 안정기에 접어드신 56년생 여러분께 6월은 그동안 축적된 건강 데이터가 변수로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경우월의 불기운은 심장의 열을 자극하고 이는 혈압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명리학적으로 화와 토는 서로 영향을 주기에 뜨거운 기운이 위장의 기능을 떨어뜨려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회식이나 모임 자리에서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은 의식적으로 피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신 오이, 토마토, 상추와 같이 수분이 많고 성질이 서늘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 보세요.
이는 몸의 열을 자연스럽게 식혀주고 섬유질이 위장 활동을 도와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번 달은 식단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컨디션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68년생 여러분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으로 발현되는 심신상관의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별일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분명히 잤는데 머리가 맑지 않아와 같은 증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수면 시스템을 교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불면, 얕은 잠, 꿈을 많이 꾸는 현상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의외로 간단한 습관에 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보는 대신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어보세요. 5분 정도의 짧은 명상이나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80년생 여러분은 과유불급이라는 네 글자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의욕이 앞서 자신의 체력 한계를 넘어서는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격렬한 운동, 밤샘 작업 후의 출장 등은 관절, 허리, 발목 같은 근골격계의 미세한 손상을 누적시킵니다. 특히 경우월은 금이 불에 녹는 형국이라 뼈와 관절이 평소보다 약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10분 이상 충분한 워밍업으로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고 운동 후에는 쿨다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열기를 식혀주는 과정을 반드시 루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번 달은 속도를 내기보다 안정성을 확보하며 달려야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운. 6월의 인간관계는 마치 한여름의 아스팔트 위에 피어나는 아지랑이와 같습니다. 겉보기엔 평온하지만 그 안에는 감정의 과열과 왜곡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죠. 본래 소통에 능하고 재치 있는 원숭이띠의 장점이 때로는 과도한 에너지 소모로 혹은 오해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탈삼재의 마지막 관문에서 이번 달은 관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며 교통정리를 시작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1944년 갑신생 원숭이띠. 자녀,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미묘한 거리감이나 소통의 단절이 외로움으로 느껴질 수 있는 달입니다. 요즘 애들은 도통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라는 속상함이 들 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들의 행동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들의 세상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요즘은 어떤 노래를 듣니?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 와 같이 평가가 아닌 순수한 호기심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릴 수 있습니다. 이해받으려는 노력보다 먼저 이해하려는 작은 시도가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친구나 이웃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이들과 나누는 대화는 그 어떤 보약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1956년 병신생 원숭이띠. 은퇴 전후로 사회적 관계의 축이 이동하면서 일 중심의 네트워크가 약해지고 그 자리에 허전함이나 고립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기회입니다. 분석적으로 볼 때 이제는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닌 즐거움과 성장을 위한 관계로 네트워크를 재편해야 할 시점입니다. 왕년의 내가 라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분야에 자신을 열어보세요. 지역 커뮤니티의 서예 교실, 등산 동호회, 혹은 온라인의 독서 모임 등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그룹에 소속되어 보는 겁니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오랜 친구에게 잘 지내나 궁금해서 연락했다며 먼저 손을 내미는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6월을 따뜻한 교류와 활기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 직장 내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무거운 만큼
협업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소통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피로가 극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관계의 시험대입니다. 하지만 6월의 불기운은 사소한 오해를 큰 갈등으로 증폭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더 설명해주는 여유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팀워크에서는 말의 내용보다 억양, 표정, 태도 같은 비언어적 메시지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급하게 내뱉는 말보다 차분한 톤으로 전달하는 한마디가 팀의 신뢰를 구축하고 여러분의 리더십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 가정이라는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 감정의 스파크가 튀기 쉬운 달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갈등이 번갈아가며 여러분의 인내심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진심을 몰라주지? 라는 억울함이 밀려올 때 잠시 멈춰서서 대화의 패턴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상대를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날카로운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문제 해결보다 내 감정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이죠. 이번 달에는 나 전달법을 의식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당신은 왜 항상 그래? 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조금 서운하게 느껴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어를 너에서 나로 바꾸는 작은 변화가 관계의 주도권을 쟁탈전이 아닌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협력의 장으로 바꾸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재물운. 6월의 재물 흐름은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불이 금을 녹이는 형국은 묶여있던 자산이 현금화되는 긍정적 흐름과 동시에 계획에 없던 지출이나 손실의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은 공격적인 투자나 확장보다는 현재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불필요한 누수를 막는 재정적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전략입니다. 1944년 갑신생 원숭이띠. 오랫동안 처분하지 못했던 부동산이나 가치를 모르고 보관해왔던 묵은 자산에 대해 예상치 못한 매수 제안이나 문의가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는 분명 좋은 기회이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조급한 제안에는 반드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서두를수록 우리는 더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특이한 계약 조건은 없는지, 시세는 적정한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나 자녀와 반드시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십시오. 6월의 불기운은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감정이 아닌 명확한 데이터와 서류의 근거에서만 내리셔야 합니다. 급하게 처리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절반도 못 챙길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1956년 병신생 원숭이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소득원을 찾기보다는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출 항목을 최적화하는 재정 리모델링이 필요한 달입니다. 이번 기회에 매달 자동 이체되는 내역을 모두 출력해서 꼼꼼히 살펴보세요. 거의 보지 않는 케이블 채널, 사용하지 않는 앱의 월정액 구독, 혜택이 줄어든 신용카드 연회비 등 사소해 보이지만 매달 조용히 새어나가는 돈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연말에는 작지 않은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를 넘어 나의 소비 습관을 분석하고 통제력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여유 자금은 예기치 못한 병원비나 경조사비에 대비하는 훌륭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 직업적 성과가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보너스나 성과급 혹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한 추가 수입 등 예상치 못한 현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오는 만큼 이 정도는 나를 위해 써도 괜찮아 하는 보상 심리 또한 강하게 발동합니다. 특히 고가의 가전제품, 명품 혹은 충동적인 여행 계획 등 큰 금액을 쓰는 결정은 최대한 월 중반, 즉 6월 15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리학적으로 월 초의 뜨거운 기운이 소비 욕구를 부추긴다면 월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성적인 판단력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들어온 돈을 바로 쓰기보다 별도의 계좌에 잠시 보관하며 냉정하게 사용처를 계획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
주변에서 들려오는 각종 투자 정보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구조입니다. 친구가 추천하는 주식, 유망하다는 코인, 이번엔 무조건 된다는 창업 아이템 등 달콤한 유혹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호월의 원숭이띠에게 투자는 안개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적인 대박의 기대감보다 냉철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누군가의 말만 믿고 투자하기 전에 해당 아이템의 재무제표, 시장 성장률, 경쟁사 분석 등 최소한의 객관적 지표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건 너한테만 알려주는 내부 정보다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신호이니 시스템적으로 필터링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더 큰 성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로또 운과 행운의 길일.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행운의 시그널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원숭이띠 여러분의 직관력과 행운의 주파수가 가장 강하게 공명하는 날과 시간, 그리고 방향이 있습니다. 물론 운은 확률의 영역이지만 좋은 기운이 흐르는 타이밍에 작은 시도를 해보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길한 날.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원숭이띠에게 가장 긍정적인 에너지가 집중되는 날은 6월 7일, 11일, 18일, 26일입니다. 이날들은 이번 달의 지배적인 화 기운을 금의 기운을 지닌 여러분에게 유리한 수 기운으로 바꿔주는 금생수의 흐름이 형성되거나 여러분 본연의 기운이 강화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특히 6월 7일과 26일은 직관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날로 큰 고민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로또를 구매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날입니다. 주의가 필요한 날. 반면 6월 4일, 15일, 23일은 불과 금의 충돌이 가장 격렬해지는 날입니다. 이날들은 감정적인 결정이나 충동적인 소비, 중요한 계약 등을 하기에 불리한 에너지 패턴을 보입니다. 금전과 관련된 중요한 선택은 되도록 이날들을 피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행운의 방향과 색상. 원숭이띠의 본거지인 금의 기운은 서쪽과 북서쪽 방향에서 가장 강하게 발현됩니다. 이번 달에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거나 복권을 구매하러 외출할 때 이 방향으로 동선을 잡아보세요. 집안에서 중요한 생각을 할 때 이 방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디어가 명료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여러분의 금 기운을 상징하는 은색, 흰색, 진회색 계열입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발표가 있는 날 혹은 복권을 구매하러 갈 때 이 색상의 의상이나 작은 은색 소품을 지니시면 외부의 혼란스러운 에너지로부터 여러분의 판단력을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해주며 자신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최적의 구매 시간. 하루 중에서도 에너지가 집중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금의 기운이 활발해지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그리고 원숭이띠의 시간인 신시에 해당하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특히 4시 전후가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복잡한 분석보다 왠지 이 번호가 마음에 든다는 첫 느낌, 그 직감을 믿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꼭 당첨되어야 해 라는 조급함과 집착을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좋은 날이라니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가볍고 긍정적인 마음이 오히려 더 좋은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의외의 행운은 무거운 기대가 아닌 가벼운 즐거움 속에서 찾아온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실천 팁, 말과 마음의 힘. 이번 6월 원숭이띠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건 내 말이 내 운을 만든다는 자각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달일수록 말의 온도는 운세의 흐름을 가를 수 있어요. 누군가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도 그럴 수 있겠다는 말 한마디로 상황이 바뀔 수 있고, 힘든 하루에도 오늘도 잘 넘겼다는 인정 하나가 내일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한 번씩은 감사합니다, 덕분이에요를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 짧은 표현이 오늘 하루를 안정시키는 운의 언어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전해드린 2025년 6월 원숭이띠 운세 어떠셨나요? 흐름은 항상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말과 행동 하나가 이번 달의 행운을 더 단단하게 붙잡아 줄 거예요. 오늘의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큰 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좋은 기운 빠짐없이 받아가세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좋은 기운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생년월일과 소망을 적어주세요. 남겨주신 소망은 매주 토요일마다 축원 기도를 올려 소원 성취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원숭이띠 구독자님들의 기운이 모이면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매일이 건강과 행운, 사랑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